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7일 도쿄에서 158명, 카나가와 64명, 사이타마 29명, 치바 44명, 오사카 142명, 홋카이도 27명, 오키나와 2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98,26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8,97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 효고, 치바, 오카야마,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5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73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전체 1,74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5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5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8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7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65명으로 전체의 약 41%, 40대에서 50대는 총 48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58명 중 가정 내 감염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17명, 직장 내 감염이 9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90대 남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명 증가한 33명, 입원 환자는 103명 감소한 93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285명, 누적 사망자 수는 451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오사카에서는 전날보다 99명 증가한 142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절반인 7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일 신규 감염 확인이 140명을 넘은 것은 8월 21일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이는 8월 7일에 피크로부터 감소세에 있었으나 이달 말부터 클러스터가 잇따르며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카부에 따르면 토요나카시의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원 2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클러스터가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양성률은 5.9%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정권의 주도 정책 중 하나인 휴대전화 요금 인하. 安くなるんでしたら安くなった方がいいとは思いますけどね。高いよね。安いけ安いほどいいよね。年寄りにはね、余計にね。 이렇게 기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가운데 총무성은 이날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대한 액션 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今までですね、日本社会すべてが本気でこのモバイル市場のことを見つめてい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自らのこの携帯電話に対する考え方というものを改めて考え直していただいた。 이날 총무성이 공표한 액션 플랜은 휴대전화 통신사를 타사로 갈아타기 편하게 하는 것으로 각사를 경쟁시킴으로써 요금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요금 체계가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복잡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오해를 주지 않도록 표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사 변경 시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했던 3,000엔을 원칙 무료로 하도록 휴대폰 각사에 요구하였습니다. 12,000いくらかですね、毎月。高いですよね。何のプランだかよくわかんないですけど。学生の頃から使ってるので10年以上使ってます。格安スマホもできれば見て変えたいと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めんどくさくて今のずっとキャリアでままになっちゃってるっていう状態です。 이런 총무성이 발표한 액션 플랜이라는 이름에도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전문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消費者に対してもっとアクションを起こしてほしいというところの一つ狙いが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ただアクションプランとは別に大手3社は値下げ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プレッシャーかなり政府から圧力があるので、おそらく年内11月とか12月にかけて何かしらの新しいプランなり新しいブランドで安いものが出てくるのかなと。 이에 통신사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KDDI의 저가 스마트폰 브랜드 UQ 모바일은 20GB의 월 3,980엔 플랜의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스가 총리의 주도 정책입니다. 이에 대해 처음 말을 꺼낸 것은 2년 전. 私自身は4割程度下げる余地はあるのではないか. 하지만 이날 발표된 플랜의 40%라는 숫자는 없었습니다. 一部の料金プランについて2018年9月時点と比較して3割程度もうすでに低廉化しているのはこれは事実なんですね。 40% の話ですけども、これは国
国際水準当時の料金に対して大体それぐらいが国際水準に達す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 이런 총무성의 발표에 한 통신사 관계자는 특별히 충격은 없었다. 가격 인하에 좀 더 압박이 있을 줄 알았으나 마일드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40%가 사라진 것에 대해 전문가는 菅総理としては4割値下げしろともう国民に約束している状態で、一方で携帯電話会社はこれから 5G を普及するにあたって値下げはしたくないというところが本音であります。でそんな中、総務省は板挟みになっていて、菅さんの要望も叶えつつ、携帯電話会社のことも理解できるというところもあるので、妥協した今回のアクションプランにつなが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외무성의 타키자키 시게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28일부터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외교부 국장들과 회담을 가집니다. 태평양 전쟁 중의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외무성의 타키자키 시게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2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외교부의 김정한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타키자키 국장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국제법 위반이며 양국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의 의장국인 올해 예정인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에 한국 측이 징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는 방문에 응할 수 없다며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키자키 국장은 납북 문제를 포함한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 매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카와이 안리 씨가 27일 오후 8시 50분경 도쿄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안리 피고는 남편인 전 법무상 카츠유키 피고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안리 씨 측은 지난 16일 5번째 보석 청구를 하였으며 도쿄지방재판소는 27일 오전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금은 1,200만 엔이며 당일 납부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고 있었지만 도쿄 고등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안리 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음 달 13일부터는 피고인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변호인을 전원 해임하여 재판이 중단되었던 카츠유키 피고가 기존 변호인을 포함한 새로운 변호인 5명을 선임함에 따라 카츠유키 씨의 재판은 다음 달 4일에 재개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카츠유키 피고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퇴임 후 1개월이 지난 아베 전 총리가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7일 오후 25일에 이어 자민당의 보수 성향 의원 그룹의 회합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의 미사일 방위에 대해 반드시 징벌적 억지력, 상대국에 대한 타격력을 논의하기 바란다라고 하며 적기지 공격무기 보유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왕위 계승에 대해 역의 천황을 인정하지 않고 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 그룹의 방침이 자민당의 좌표축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소타로 재무상은 전 국민에게 일률 10만엔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대부분 저축이 늘어났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間違いなく預金に回ったことは確かです。あんたも10万もらったわけだろ、必要もないのに。別に食うに困ってるわけじゃないんだからさ。ね、だからもっと貧しい人にその10万がいっとけばもっと全体には良かったんじゃないのかと。 아소재무상은 10만엔 지원금에 대해 공공한 사람에게는 생활안정 효과가 있었다며 국민 일률적으로 10만엔이 아니라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구로 한정하여 30만엔을 지급하는 기존의 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지원금으로 인해 5월에서 7월 예금이 평년보다 3배에서 4배로 늘었다며 소비로 돌아가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민당 의원연맹은 일본도 국제기구 수장에 공직자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스가 총리에게 제언하였습니다.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세제조사회장이 회장을 맡은 의원연맹은 중국이 국제기구 수장의 영향하에 있는 인물을 취임시키고 유리한 의사결정을 추진한다며 스가 총리에 그에 대항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제언에서는 해외 사례를 배우고 일본도 국제기구 수장에 공직자를 보내는 것과 내각 관방이 사령탑이 되어 인재를 보내는 전략을 만드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중요한 점이다. 국제기관에 일본의 우수 인력을 보내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세코 히로시게 참여한 간사장은 온실가스 실질 제로의 실현에는 원전의 신설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もっと新しい技術を取り入れた原発のですね、新設といったこともですね、検討を進めていくことが重要ではないか。
스가 총리는 26일에 소신 표명 연설에서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로 하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코 씨는 현실적으로 CO2를 발생시키지 않고 대량의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전원은 원자력이 된다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업체 ANA 홀딩스가 27일 발표한 올해 실적 예상에서 그룹 전체의 최종 손익이 과거 최대인 5,100억엔의 적자의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売上高が前年を大きく下回った結果、過去最大の損失となりました。当期の最終損失は5100億円となる見通しです。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제선 이용객이 90% 이상 감소하는 등 위기적인 경영 환경의 극복에 ANA는 원가 절감을 위해 임직원의 보수나 임금 일시금 삭감 등을 노조에 제안하고 있으며 항공기를 30여 대 매각할 방침입니다. 異業種での短期就労を通した新たな価値の醸成、人材力の向上を目的としておりまして、野島様や成城石井様、あるいは鳥取県内の企業様など、12月末まで約10の企業、自治体に100名程度、そして来春には400名以上を見込んでおります。社員を受け入れていただき、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 또한 종업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내년 봄까지 400명 이상의 종업원을 슈퍼마켓인 세이조 이시이나 가전 양판점인 노지마, 외부의 호텔이나 콜센터 등으로 일시 보내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항공의 수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ANA는 내년 3월 말 현재 국내선 이용객은 전년의 70%, 국제선은 50%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 등의 비즈니스 수요는 리모트워크의 정착으로 감염 확대 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력인 전 일본 공수 ANA의 운항을 축소하는 한편 레저 수요가 있는 동남아 및 호주 등 중거리 노선에서 새 저가 항공 브랜드를 2022년까지 오픈하고 여행 사업이나 물건 판매 사업 등 항공 위의 분야를 강화하고 수익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ANA를 비롯한 항공사들은 코로나19로 불어닥친 위기를 넘기며 수요가 감염 확대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아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확립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